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양갈로 4번에 중개계약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형인데 표를 잘 봐야 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범위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순가와 정가로 구분할 수 있고, 중개활동의 주체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공동중개계약과 단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중개권한의 독점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라. 이 중에서 중개권한의 독점성에 따른 분류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면서 설명할게요. 자, 중개권한의 독점성에 따라서 보면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 독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일반은 뭐냐?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형태, 이렇게 문장으로 써놨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여기도 의뢰하고 저기도 의뢰하고 여러 중개사무소에 다 동일한 중개 의뢰를 행하는 형태, 이게 뭐다? 일반 중개계약이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봐봐요. 유효기간 이런 걸 잘 정할 필요성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라는 거지. 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주면 그만이니까. 알겠죠? 유효기간을 정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알겠죠? 거기다가 알겠어요? 서면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 느낀다 못 느낀다? 잘 못 느낀다라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 중개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은 구두로 많이 하는 거야. 구두로. 알겠어요? 그래서 분쟁 발생의 소지를 갖게 된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이 구두에 의한 일반 중개계약을 잡아요? 서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있더라라는 거라. 알겠어요? 누가 생각해 보니까? 입법자가 생각해 보니까. 알겠어요? 무슨 소리였지? 그래서 일단 뒤에 가서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가봐요. 124페이지에 가면 2번에 일반 중개계약회가 법제 몇 조? 22조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봐봐요. 그 22조 내용을 공부해 들어가기 전에 구두에 의해서 주로 행해지는 그 일반 중개계약을 시킬 필요가 있다. 서면화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에서 만든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고 갑시다. 1번에 의해가지고 쭉 읽을게요. 2001년 1월 28일 법 개정제는 전속 중개에 관한 규정만 두고 일반 중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관행화된 일반 중개계약의 폐단을 어느 정도 시정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뢰인이 필요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을 신설해 넣은 거야. 알겠습니까? 넣은 거야. 이러한 입법 형태는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든 형태는 일반 중개계약의 서면화를 도입하여 의뢰 내용을 구체화하여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상의 보수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여 부당한 중개 보수의 수수를 건절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기는 하지만은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중개 관행을 고려하여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서 작성문은 의무화는 다소 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서면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조문을 만들어 놨는데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만드는 바람에 알겠어요? 현실에서는 작성이 강제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법 조문을 보러 들어갑니다. 양갈로 2번 의뢰는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작성을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게 진하게 다 줄거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작성을 요청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또 의뢰인이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절해도 법의 위반은 아니고 이래 된단 말이야. 그런데 거절을 현실적으로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거절한다는 건 다른 집에 가 있어라는 논리가 되니까 거절을 잘 안 할 거다. 그 점을 생각해가 법 만들 때 작성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절하지 못해가 응한다 치고 응하면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을 작성할 거다 안 할 거다 하는데 양식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 소위 메토 서식을 14호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14호 서식을 정해놓긴 정해놨는데 이 14호 서식은 꼭 사용해야 되는 서식이다. 권장 서식에 불과하다. 권장 서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14호 권장 서식을 사용해도 되고 빈백지 건해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도 된다는다? 된다. 되는데 어떻게 작성하든지 간에 요 1, 2, 3, 4의 내용은 포함시켜라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작성하게 될 때는 요 네 가지 사항을 뭐해라? 포함시켜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2번에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돼 있죠?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돼 있어. 표현은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돼 있지만은 요걸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 넣는 거잖아. 중개계약서에 기재 넣는 거니까 의뢰인의 희망 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래 예정 가격은 의뢰인의 무슨 가격을 뜻하는 거다? 희망 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볼까요? 125페이지에 보면 보충학습 하는 게 있죠? 보충학습 하는 게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은 희망 가격, 의견 가격, 조정 가격, 성약 가격의 단계를 거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의 하나인 거래 예정 가격이란 중개 의뢰 계약 단계에서 기재하는 것이므로 의뢰인의 무슨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희망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뒤에 건 지금 보지 말아요.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 예정 가격은 뭐? 의뢰인의 희망 가격을 뜻하는 거다. 알겠어요? 뒤에 거 보지 말았겠어요. 나중에 돌아옵니다. 자, 125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양갈로 3번 한번 읽어볼게요. 현행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법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다고 하더라도 당의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다 안 돼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성하는 14호 서식에도 더 나아가서 조금 이따 공부하는 15호 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난을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다. 하지만 뒤에 가서 공부하는 거래계약서와 뭐 확인설명서는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뭐해라? 주의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또한 조금 이따 공부할 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서도 나오고 전속중개계약서도 나올 건데 그 중개계약서는 뒷면을 보면은 이전용과 무슨 용으로 취득용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는 사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소리야. 이전 중개를 받느냐 취득 중개를 받느냐에 따라서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같을 거다 다를 거다? 다를 거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뒷페이지 봅니다. 126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메토 서식이다. 14호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인데 의무사용 서식이다. 권장 서식이다. 권장 서식이다 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실제 서식을 보면 이렇게 네모 테두리 안 쳐놨습니다. 네모 테두리 진하게는 누가 쳤다? 제가 쳤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 네모 박스 안에 기재된 내용이 무슨 중개계약의 특징이라고 보면 된다.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네모 박스 바깥에 기재된 거 있지? 바깥에 기재된 것들은 알겠어요? 요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뭐 131페이지로 가봐요. 131페이지에 나오는 무슨 계약서와 같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의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야. 전속중개계약서에도 네모 테두리 쳐놨죠? 그 네모 박스 안에 기재된 내용은 무슨 계약서의 특징이다? 전속중개계약서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시험 문제 풀다가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이 두 서식의 기재 내용을 비교해서 만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비교해서 만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는 요 두 서식의 네모 박스 진하게 치는 걸 떠올려야 돼.
알겠어요? 그럼 네모박스 안에 기재된 내용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고 네모박스 밖에 거는 뭐다? 글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127페이지 한번 봐봐요. 127페이지 요거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뒷면이야. 뒷면. 뒷면은 아까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 기재한다 하는 걸 주의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위는 이전용이고 밑에는 뭐 취득용 돼 있는 거야. 거기 진하게 고딕체들을 진하게 해놨죠. 요걸 진하게 해놓은 거는 기재사항들이잖아. 요게 아주 옛날 한 6회 때쯤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창기 시험 때 시험 문제 물었어. 뭐 이전용 기재사항이냐 취득용 기재사항이냐 가려봐라 하는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다 맞췄어. 왜? 답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거는 머리 상식적으로 조금만 굴리면 뭐다? 여러분들이 이전 중개를 매도월에 받느냐 매수월에 받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재사항이 어떻게 달라질지 상식적으로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취득용은 전부 다 희망 하는 글자가 있다 그러잖아. 당연하죠. 취득 중개를 받으면은 취득하고자 하는 어린 입장이 돼봐요. 어느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건지 정해져 있나 안 정해져 있나? 안 정해져 있잖아. 그 희망사항만 기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용은 그 이전할 대상인 부동산이 정해져 있나 안 정해져 있나? 정해져 있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 다시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일반 중개계약은 공부 다 끝났어. 알겠어요? 그럼 123페이지로 되돌아가가지고 중개권한의 독점성에 따른 분류에서 일반 중개계약의 내용과 개념은 이제 다 소화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런데 이제 전속 중개계약을 공부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하기 전에 독점 중개계약부터 먼저 봅니다. 독점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하고 유효기간 동안 중개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계약 형태. 이걸 무슨 계약이란다? 독점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봐봐요.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한 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 의뢰를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중개 권한이 독점돼 있다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럴 때는 주로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 그리고 독점적 중개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중개계약의 내용을 서명계약으로 체결할 필요성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 그 일반 중개계약과 영반대적인 뭐다? 현상이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점 중개계약하고 일반 중개계약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죠?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나죠? 이것 말고 이걸 깨달아야 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알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보수의 보장이 있다 없다? 보수의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가장 먼저 거래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가져가 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먼저 거래 성사시켜 버리면은 보수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 관계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다? 보수의 보장을 받지 못해. 보수의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중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유효기간을 아까 설정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자기만이 중개를 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러면 그 유효기간 내라면은 보수의 보장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받고 있다. 그럼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어찌됐든 뭐다? 보수의 보장이 있는 기간 동안은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노력을 한다, 한다?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의뢰인 입장이 됐든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이 됐든 일반 중개계약이 바람직하다, 독점 중개계약이 바람직하다. 깨달아야 돼. 자, 의뢰인 입장에서 봐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잖아. 그럼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무엇을 의뢰합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이리
질문 던지면. 중개를 완성시키는 것을 원한다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중개 행위를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냐겠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경우에도 중개를 완성시킬 의무는 있다 없다? 없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완성시킬 의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래를 성사시킬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뿐이지. 반드시 거래를 성사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뭐를 바랄 뿐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바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뢰인 입장에서 봐도 무슨 계약이 바람직하다? 독점 중개 계약이 바람직하다라는 게요. 알겠습니까? 그럼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아세요? 보수가 중요한가 이거. 그럼 보수의 보장성이 강한 게 뭐고? 독점 중개 계약. 그러니까 독점 중개 계약이 또 바람직. 의뢰인 입장에서도 독점이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뭐?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 봐도 뭐다? 독점 중개 계약이 바람직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바람직한 독점 중개 계약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을 만들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알겠어요? 그런데 규정을 만들어 놓으려고 딱 하다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더라 안 맞더라? 안 맞더라라는 게야. 뭐가 안 맞느냐? 독점 중개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은, 해버리면 그 유효 기간 동안만큼은 누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된다. 그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돼. 그래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행한 경우에도 독점 중개 계약 위반으로서 위약금을 줘야 된다 안 된다? 줘야 된다. 그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일 상태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수정합니다. 살짝 수정해. 수정. 그래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만큼은 위반이 되지 않아. 그래서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다만 소요된 비용만 지불하도록 하는 이런 형식으로 독점 중개 계약을 살짝 수정한다는다. 수정해가 만든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전속 중개 계약이다. 그 수정된 전속 중개 계약을 우리 23조에 만들어 놨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속 중개 계약은 무슨 중개 계약으로부터 본따온 거다? 독점으로부터 본따오면서 조금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다 수정한 거다. 그래서 옛날에 10회 이전으로 들어가면 시험 지문에 이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전속 중개 계약은 독점 중개 계약의 변형 내지 보완된 형태에 해당한다. OX, 이런 식의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을 공부하러 나간다? 갔다가 또 오자라는 소리야. 몇 페이지로 간다? 128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23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독점 중개 계약을 도입하려다가 뭐다 이렇게 변형시켜 나온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출발은 독점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전속 중개 계약도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 권한을 주는 거는 똑같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양갈로 1번에 그래서 1번에 93년도에 뭐 도입하였다 그런 건 참고적으로 읽어보고 알겠어요. 읽어보고 6번째 줄에 가봐요.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부터 읽겠습니다.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중개계약 체결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말은 일반 중개계약 체결해도 된다 된다? 된다. 독점 중개계약 체결해도 된다 된다? 된다.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 안 하면 모를까? 한 경우에는 일반 중개계약과는 특별히 달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서면을 작성해라,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해라 등 법령에 의해서 특별한 뭐를 부과해 놓고 있다? 의무를 부과해 놓고 있다. 그럼으로써 중개계약의 서면화, 유형화, 공동중개 활성화, 부동산 투기 예방, 유통시장 정비 및 건대화, 도모 등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속 중개 계약 규정을 만들어가 그런 좋은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속 중개 계약은 조금 이따 공부해 보면은 거래정보망 등에다가 정보 공개를 뭐 시키고 있다? 의무화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할 내용까지 법령에서 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무슨 중개계약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 공동 중개계약의 성격도 함께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질문에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 그럼 공동 중개계약을 알아보러 가야 되나 안 가봐야 되나? 가봐야 되지. 앞페이지 다시 가봐요. 123페이지 가면은 이제 공동 중개계약은 분류 기준이 달라. 중개활동의 주체수를 따라서 분류해 보는데 공동과 단독으로 구하잖아. 공동 중개계약 한번 봐봐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완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뭐하는 계약? 허용하는 중개계약 형태를 무슨 중개계약이라 한다? 공동 중개계약이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걸 실무적으로 좀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게야. 한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알겠어요? 중개 의뢰를 합니다. 하면 여기에 뭐다? 전속 내지 독점이 되겠죠? 그렇죠? 전속이라 합시다. 알겠어요? 그런데 의뢰인 입장에서 내가 당신의 능력을 우에 믿노라는 거야. 알겠어요? 당신한테 전속 의뢰를 하긴 하지만 당신의 능력을 우에 믿노. 만약에 당신이 협력하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있다면은 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중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의뢰인이 허용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은 무슨 중개계약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속 중개계약이면서 아울러 무슨 계약? 공동 중개계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점 중개계약이면서 아울러 뭐? 공동 중개계약.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동 중개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는, 알겠어요? 해놓은 거는 전속이나 독점 중개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보면 돼요. 봐봐. 전속 중개계약이나 독점 중개계약은 아까 장점만 이야기했잖아. 책임 중개가 실현될 수 있다. 보수의 보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서면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만 이야기했지만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단점을 제가 해필이면이라고 이야기했죠. 해필이면 능력 없는 개업공인중개사 한 사람을 골라가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오히려 뭐다? 중개 완성의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해필이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 참여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자, 열어두지 말자, 열어두자. 그래서 우리 법 23조를 규정하면서 전속 중개 규정을 도입하면서 정보 공개를 뭐 해놨다? 의무화시켜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뒤로 갑니다. 그래서 128페이지에 가면 이제 전속 중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러 들어간대. 방갈로 1번에 누구의 의무부터 알아본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 전속 중개계약서라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저 15호 서식을 꼭 작성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 15호 서식은 아까 봤지만은 의무사용 서식이야.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와는 성격이 다르고 그 의무사용 서식인 전속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3년 동안 뭐 해야 된다? 보존도 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의뢰받은 정보를 우에라 공개해라 라는 거죠. 어디다가 공개해라? 거래 정보망에만 공개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보망 또는 뭐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알겠습니까? 꼭 일간 거래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의 의사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걸 적어 놓은 거죠. 그러면은 공개할 정보의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어떤 거냐? 오른쪽에 몇 가지 기억부터 시역까지 7가지 정도를 공개할 정보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줄 거난 거 위주로 정확하게 잘 봐둬요.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권리관계는 공개해야 돼. 권리관계를 공개하되 뭐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일이 인터넷에서 민원 24시 코너에서 발급받아 봤어요? 안 받았어요? 발급받았죠? 받아보면은 가족 구성원들의 뭐다 주민번호 이런 거 있죠? 다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체크한다는다.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다 비공개로 해가지고 발급받아가 제출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제출을 요구하는 측에서 뭐다?
주민번호까지 다 나오는 걸 제출하세요. 아마 공개로 체크해가 발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민등록 등초번 발급받는 코너도 보면 어떤 용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체크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거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신청해가 막 발급받아 갖다 주고 그러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임대차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뭐다 전속으로 중개해 왔을 때 뭐다 공시지가는 공개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그 다음 3번은 봐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의뢰인에게 뭐 한다? 통지해야 된다. 2주일에 1회 이상. 그거 다 줄 거놨죠? 2 줄 거고 1 줄 거놨고 문서 줄 거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책임 중개를 행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 3번 문장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은 요즘은 서비스가 좋은지 몰라도 옛날에 가보면 알겠어요. 아니 집을 팔아달라고 의뢰놨는데 뭐다 하면은 소식이 없어요. 중개사무소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답답해가. 자기가 누구한테 전화해가. 중개사무소에 전화해가. 집 팔라고 내놓은 지 뭐다 한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깜깜무소식이고 하면서 자기가 확인 다 한다고.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 관계가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관행으로 딱 굳어져 버립니다. 지금 전속 중개계약 체계라면 뭐다 법적으로도 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꼬박꼬박 뭐다 일처리 진행 사항을 알려줘야 안 알려준다? 알려줘야 돼. 안 알려주면 이거 업무 정지 사유거든.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명문의 제재 규정은 없으나 업무 정지 사유라고 적어놨죠? 명문의 제재 규정은 없으나 하는 말을 적어놓은 거는 실제로 제재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돼서 업무 정지 사유다? 그 밖의 사유, 그 밖의 입법 또는 입법에 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경우로서 업무 정지 1개월짜리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정보를 공개해라케가 공개했으면 공개한 정보는 이런 걸 공개했습니다라고 다시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5번에 봐봐요.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하는 것도 있는데 이 확인 설명 의무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25조에 규정되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으로서 뭐과 관계없이 중개계약의 유형과 관계없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아까 공부했던 일반 중개계약 있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우리 25조 규정에 따라서 무슨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확인 설명 의무 부담해야 되는 게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달라질 거 없다.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이런 걸 했잖아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일반 중개계약과는 달리 특별한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 특별한 의무가 바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 통지한다. 정보 공개한다.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한다. 3년 동안 보존한다. 이런 게 특별한 의무야.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는 특별한 의무가 아니야. 알겠어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든 전속을 체결했든 독점을 체결했든 다 확인 설명 의무는 이행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반갈로 2번에 의뢰인의 의무였습니다. 의뢰인의 의무. 그 옆에 관로 안에 서식 내용이라고 적어놨죠? 그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은 지금 공부할 1번, 2번, 3번의 내용은 법조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안에 기재된 걸 제가 바깥에 끄집어내놨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출처를 밝히 놓은 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제 강의 스타일은 항상 뭐다 법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뭐다 이 설명한 내용은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판례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냐 알겠어요? 이런 것들 다 근거를 다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거 중요한 자세입니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자세다. 알겠어요? 중요한 자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중요한 자세다 이 말이에요. 자 봐봐요. 자 봐봐요. 요것도 이야기했잖아. 개발 제한 구역이다 하는 거 있잖아. 개발 제한 구역이다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지정할. 그러면 이 개발 제한 구역에다 지정할 수 있는 지정의 법적 근거는
법적 근거는 장관이 지정한다, 시도의사 지정한다,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법에 따라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 마음대로 지정하는 거 아니잖아. 법에 따라 지정하는 거잖아. 에? 어느 법에 따라 지정한다? 그게 법적 근거야. 어? 어느 법에 따라 지정한다? 어? 어느 법에 따라 지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뭐다? 이용에 관한 법률 있지? 이 관한 법률상의 무슨 계획에 의하여 도시 관리 군자는 띄고 알았지? 띄도 돼요. 띄도 돼. 근데 시험 지문 보면 다 붙여놨을 거예요. 알았어요?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하여 뭐다? 의하여 뭐한다?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일단 이렇게 갑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가는데 요놈의 법을 보니까 도시 관리 계획에 의하여 지정한다 하는 말은 맞아. 맞는데 그 지정 절차와 알겠어요?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뭐 따로이 뭐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따로이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이 문장이 뭐다? 요 법의 조문에 딱 나와. 이 법 조문에 나온다. 그러면 따로이 법률로 정한다 계산하니까 따로이 정해놓은 법률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게 바로 뭐다? 개특법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는 법이다. 알겠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면 봐봐요. 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슨 계획에 의하여 도시관리 계획에 의하여 지정하는 것은 맞는데 그 구체적인 지정 절차와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무슨 법에 따른다? 개특법에 따른다. 이 소리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특히 요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개축 정축 행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는 말은 이 법에 나온다, 요 법에 나온다. 요 법에 나온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런 식이 됩니다. 이게 근거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근거죠. 확정일자의 근거는, 근거법은 뭐다? 민법에 확정일자 나오나? 안 나오잖아. 어느 법에 나오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나오고, 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 확정일자 제도는 그 임대차 보호법,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런 것들을 자꾸 정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그러세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뭐다?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지역은 뭐다?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무슨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법에 의해서? 재작년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 공고할 수 있었지만은 작년부터는 뭐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재작년까지는 요 법에 의해서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구역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공법에서 나왔는데 작년부터는 요 법에 의해서 지정 공고하게 돼 있으니까 작년부터는 어느 과목에서 나오고 있다. 이 과목에서 나오고 있다. 이 소리죠. 알겠습니까? 항상 그 근거를 정하게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 요 법을 보니까는 뭐다? 장관이 지정할 수 있더라 하는 말도 있고 뭐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더라 하는 말도 있는 거야.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뭐다? 장관이 지정 공고하고 두 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뭐다? 시군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뭐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런 게 요 법에 다 그렇게 나오더라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쳐야 한다?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뭐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지정. 다 이 법에 그렇게 절차가 나온다. 알겠어요? 그럼 그 지정 공고하게 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정 공고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고 뭐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거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늘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입에서 이 말이 안 나와. 무슨 말이? 이런 식으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근거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공부하면 나중에 무슨 말이 안 나오느냐? 이건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어디에서 들어봤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있죠?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기 있는데 이게 개론 시간에 들었나 공법 시간에 들었나 실무 시간에 들었나 이런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 하는 공부는 했다 치고 어느 과목에서 들어봤다? 민법에서도 들어봤고 민법 시간에도 들어봤고 실무 시간에도 들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민법 시간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수업 들어봤고 실무 시간에도 이제 앞으로 6월 말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수업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들을 거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129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부터 읽겠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결책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 위반이다? 위반이다. 따라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만큼을? 그가 지불해야 될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그래서 보수의 보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봐봐요. 전속중개결책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이 경우도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 위반이다? 위반이다. 그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런데 3번 봐봐요.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이다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럼 위약금을 지불하지는 않아도 되고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이런 식으로 독점중개계약을 뭐 시켜놨다 그랬어요? 변형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독점중개계약의 경우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조차도 독점중개계약 위반이 돼가지고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독점과 전속은 구별된다라는 소리다. 알겠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적혀져 있는 내용 끝에 한번 봐봐요. 독점중개계약은 이 경우에도 의뢰인이 지불하여 중개보수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슨 계약과 구별된다? 전속중개계약 구별된다. 그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 전속중개계약은 이거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는데 소요된 비용은 얼마의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의 50%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 알겠습니까? 그 소요된 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한도는 얼마다? 중개보수의 50% 금액이 한도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소요된 비용이 한 푼도 없으면 지불 안 해도 되고 이런 게다. 이런 정도로 변형시켜 놓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조차도 위약금을 지불해라 하는 이 독점중개계약은 우리나라 의뢰인들이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뭐라?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거는 일반 중개계약 체결에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지금 1, 2, 3, 4 다 읽었잖아? 이거는 어디에 나온다? 1, 2, 3, 4 다 읽었잖아? 위약금 지불해라, 소요된 비용 지불해라, 다 어디에 나온다?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안에 있는 기다라는 거잖아요. 서식 안에. 알겠어요? 서식이 출처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관료가 서식 내용 하면서 메모해 놨는 거 이야기했잖아. 알겠어요? 됐죠? 그럼 131페이지 서식 안 봐봐요. 서식 안에 네모 박스 치는 거 있지? 그 안에 그 이미 공부 다 해봤다 안 해봤다?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잖아. 알겠어요? 다 했잖아. 다 했잖아. 글씨가 자라서 달라집니까? 똑같지. 알겠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요거 하나를 봐야 되죠. 거기 보면 네모박스 안에 1 의뢰 의무사항의 2번에 보면 끝에 관로해가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땡땡 해가 관로해 있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요. 실무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 뭐냐?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정보 공개가 의무사항이잖아.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속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무에서 의뢰인에게 확인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정보를 공개할까요? 공개하지 말까요? 확인해가 기재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게. 그러면 이제 전속중개계약 제도까지 공부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앞페이지로 가봅니다. 123페이지 가봐요. 그러면 이제 중개권한의 독점성에 따른 분류의 중개계약 유형은 정리가 다 끝났잖아. 그리고 공동중개계약하는 것도 했죠. 그러면 단독중개계약은 자 우리가 봐봐요. 일반적으로 행하는 중개계약은 다 공동중개계약이에요, 단독중개계약이에요. 다 단독중개계약이야. 다 단독중개. 1대1로 하면 다 단독중개계약이지. 자 그러면 봐봐요. 단독중개계약인데 그 단독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 참여를 허용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무슨 중개계약이 되는 거다? 공동중개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의사표시를 안 하면 단독중개계약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 현실을 좀 이야기해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공동중개계약 체결한다, 단독중개계약 체결한다. 단독중개계약이야. 그런데 거기 시간이 흘러가지고 뭐 일주일이 지나든 보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슨 중개계약으로 바뀌어본다. 공동중개로 바뀌어버려. 어떻게 바뀌느냐? 오늘 단독중개계약으로 의뢰했잖아. 전속으로 의뢰하든 뭐 일반으로 의뢰하든 단독중개계약을 체결했어요. 했는데 일주일 뒤나 전화가 와. 중개사무소에서. 고객님이 팔고자 내놓은 집을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는 매수할 사람이 없는데 옆집 중개사무소에서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한 만나 보실랍니까? 이리 되는 거야. 그러면 팔고자 하는 사람은 뭐 옆집 사무실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객이든 어쨌든 간에 만나가 조금만 맞으면 팔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옆집 사무실에 매수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만나봅시다 하잖아요. 그 순간에 뭐가 된다? 옆집 개업공인중개사도 등장한다는다.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중개계약으로 바뀌어버린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보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집 팔아주세요라고 의뢰를 하면은 이 집을 살 사람이 내 사무실에 있다 없다? 보통은 없어. 보통은 없어. 없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매수할 사람을 발견해야 되나 안 되나? 해야 되는데 발견하기 위해서 교차로나 이런 데 광고를 한다는다? 광고를 하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뭐합니까? 자기가 산악회로 가입되어 있는 모임 같은데 전부 다 중개사 모임들이잖아요. 그 전화 딱 해가 이 물건 살 사람 있나 없나 수배하는 거야. 그리고 이따 하면 공동중개로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겠어요. 결국 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끼리 모임을 자꾸 가지는 이유가 뭐고? 결국 고객을 갖다가 자기가 100% 확보한다 뭐 한다? 뭐 하는 게거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고객이라도 붙여줘야 되나 안 붙여줘야 되나? 붙여줘야 거래가 성사되고 거래가 성사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 자꾸 모임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칠곡에도 모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뭐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한때는 강공회했는데 강북공인중개사회 이렇게 강공회 했는데 지금은 그거 좀 문제가 터져가 이름이 바뀐 걸로 아는데 한 300명 정도 회원이 됩니다. 요 북관에 요 칠곡 안에 중개사무소 300개 안 되겠나? 대구에 많아요. 대구에 제가 알고 한 3, 4천 개 될걸? 전체 따지면. 전국에 15만 개 가까이 되는데 대구요 부산에도 한 5, 6천 개 될 끼고 보나 서울은 많을 끼고. 그것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전국의 개업공인중개사 현황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몇 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몇 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몇 명, 부칙제 6조에 따른 개업권 몇 명, 다 표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게 됩니다. 그 다음, 됐죠? 그 다음에 그 중개보수 지급 범위에 따른 분류 한번 봐봐요. 순가, 정가하는 요거는 그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으로 하든 전속으로 하든 독점을 하든 중개계약 체결하면서 보수 지급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합의할 때
희망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 그 초과액 전액을 중개보수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는 중개계약이 뭐다? 순가. 그러면 정가 중개계약하는 거는 뭐다? 거래가격의 일정한 금액 또는 수수료를 적용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중개계약. 즉 우리 법정 중개보수 시스템 내에서 알으세요. 일정한 요율이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중개계약. 그게 바로 정가 중개계약. 그러면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는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 그 자체는 금쟁이가 아니나 결과적으로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수수한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자, 125페이지 되돌아가요. 125페이지에 보충학습 한번 봅니다. 보충학습의 세 번째 줄까지만 읽었잖아.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행령 제2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는 정보망 등에다 정보를 공개하라 했잖아. 정보 공개할 사항이 아까 7가지나 있었잖아. 그 7가지에도 거래 예정 금액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거래 예정 금액도 뭐다? 마찬가지다 하는 말은 전속으로 중개계약을 체결했고 정보 공개할 사항에 거래 예정 금액이 있으니까 그 거래 예정 금액도 의뢰인이 뭐다? 제시한 희망 가격이 될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용어는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적어놨지만 뜻은 의뢰인이 희망 가격으로 봐야 된다. 요까지 알았어요. 그러나부터는 또 읽으면 안 돼. 알았어요. 그 다음 뒤로 갑니다. (132페이지에) 보면은 16절에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해 놨어요. 알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 정보망은 여기서 연결시켜야 되지. 조금 전에 공부한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에 정보 공개 수단 중에 하나가 뭐다? 거래 정보망이었다 이 말이지. 그럼 이 거래 정보망이라는 건 누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그 단어 줄 거 놨죠. 그 의뢰인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걸 명심해요. 의뢰인은 이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누구만이 가입 이용하는 거다? 개업공인중개사만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양갈로 2번에 가면 거래 정보망의 기능해가 방갈로 1번부터 방갈로 5번까지 오른쪽 페이지까지 제목들만 줄 딱 꺼놓고 제 설명 한번 듣고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또 읽어보면 더 좋고. 알겠어요?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는 알았어요? 누가 공개한 정보들이 많다? 누가 공개한 정보들이 많다?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개한 정보들이 많다. 많은데 그 많은 정보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한쪽은 이전 정보고 한쪽은 뭐다? 취득 정보일 거다. 그런데 이건 공급 정보가 될 것이고 이거는 뭐다? 수요 정보가 될 것이다. 맞죠? 매도 의뢰, 이전 의뢰, 그럼 공급 아이가? 그러세요. 맞죠? 취득 의뢰, 매수 의뢰, 그러면 뭐다? 수요 정보 아이가? 그럼 수요 공급 정보가 만나고 있다, 안 만나고 있다? 어디서? 정보망에서. 그렇죠? 그럼 이 정보망은 바로 시장이다, 이 소리야. 수요 공급 정보가 만나는 곳을 뭐라 그런다? 시장이다. 그래서 1번이 시장 형성 기능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장 형성 기능, 이게 이제 해결됐구만. 줄줄이 따라서 나와. 그것이 시장이니까 시장 원리,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 조정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러고 정보를 알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된다? 시장 가면 된다. 그 정보 공급 기능 3번까지는 자동적으로 줄줄이 해결돼 본다. 맞죠? 그것이 4번에 공동중개 수단적 기능 하는 말은 봐봐요. 요거 생각하면 돼요. 요거. 취득 정보를 공개한 사람은 요 사람. 이전 정보를 공개한 사람은 요 사람. 그렇죠? 그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가 거래가 이루어지잖아. 그렇죠? 그 거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요 두 사람이 만난다, 만난다. 만나야 되는 게야. 요 두 사람이. 그럼 무슨 중개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다? 공동중개. 그래서 이 거래 정보망은 공동중개를 행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공동중개가 행해지려면 필수적으로 누구끼리, 개업공인중개사끼리,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뭐다 모임을 많이 가진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방갈 5번에 조직화 기능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특성으로 생각하면 돼요. 공동중개를 정보망을 통해서 다반사로 활발히 하다 보면 조선 사람들은 뭐다 조금만 친해지면 뭐 만들자? 조직 만들자 하는 거야. 개 만들자. 산악회 만들자. 그게 조직화 기능이에요. 그 공동체 형성 기능 하는 교재도 있고 그런 기다. 자, 그러면 됐고. 이제 2번에 이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하는 거는 거래정보망이라는 이 공동중개 수단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그 사업자에 대한 지정 제도를 알아보자라는 거야. 지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데 꼭 지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봐봐요. 현실에서는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여러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는 지정받았고 저 사업자는 지정 안 받았을 수도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돌리면 시험 지문이 나와요. 과거에 기출된.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하면 틀려요. 그렇죠? 지정 안 받고도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정 받을 필요성이 있다 없다? 지정 안 받고도 정보망 설치 운영할 수 있으니까 지정 받을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잖아. 머리가 굴러가면은 거의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고 가면은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야. 그럼 왜 지정은 말로 받노? 라는 거지. 안 받아도 거래정보망 설치 운영하는데. 그렇지. 지정받은 사업자가 지정 안 받은 사업자보다도 뭔가 유리한 점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지정받는 사람이 안 생기겠느냐. 그럼 그 유리한 점이 뭐다? 그걸 강의하는 사람이 또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수도하고 끝나본단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앞에서. 자,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에 제한이 있나 없나? 있잖아. 그럼 업무지역의 제한을 좀 벗어나서 중개를 하려고 하면 무슨 망을 가입 이용하면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면 가능하잖아? 그 거래정보망은 장관으로부터 지정 이 소리야. 지정 안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이용할 때는 업무지역이 확대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잖아. 그럼 거래정보망에 공개할 때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정보 공개 의무가 이행된 거야. 지정 안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에 공개하면은 정보 공개했다 하더라도 공개 의무를 이행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대로 설명했느냐? 아니에요. 자,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128페이지를 봐봐요. 128페이지에 제일 밑에 2번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때는 7일 이내에 어디에다가 공개하라 돼 있어요? 읽어요. 에이, 그 앞에부터 읽어야지.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하는 거 왓디네 필리프나. 그럼 거래정보망 하는 게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망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133페이지로 갑니다. 133페이지에 지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보고 있잖아. 거기에 양갈로 1번에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돼 있죠? 끝에 관로에가 법제 몇 조 몇 항? 24조 제1항 돼 있는 거야. 그럼 24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거래정보망 하는 말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가리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4조 규정에 의한 이런 게 바로 아까 뭐 법적 근거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법적 근거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봐봐요. 제가 아까 한 분이 질문했는 걸 그대로 문제를 또 적어볼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래.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한다 뭐 한다. 시험도 응시 뭐 하고 중개업에 종사도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 공부했잖아. 근데 요 앞에 법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글자가 있어요. 법 제35조 5조 규정에 의한 이 말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죠. 그러면 이제 법 제35조가 뭐냐? 자격 취소에 관한 뭐 법적 근거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 자격 취소는 무슨 규정에 의해서 행하는 거다? 35조 규정의 근거가 시도지사가 취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35조 보면 자격 취소권자가 누구로 나온다? 시도지사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다 그렇게 법전을 써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근거야, 근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 숫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격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는 걸 뭐다? 인식하면서 읽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민법 강의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이런 근거를 많이 제시합니다. 알았어요? 민법 강의하는 사람들은 법 전공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당장 봐봐요. 여러분들이 숫자 외울 필요도 없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우는 숫자가 있어, 민법에. 하도 막 귀에 못이 따갑도록 듣기 때문에. 민법입니다. 몇 조? 몇 조? 요거 두 개, 요거는 막 숫자가 막 까먹도 안 한다. 요게 보면 뭐가 나온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여기 보면 뭐가 나온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나오거든. 알겠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두 조문이잖아요. 그러세요. 어떤 공시법 선생은 등기법 강의, 부동산 등기법 있지?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거 있잖아. 이 등기법은 민법 아니잖아. 민법에 186조가 있나 없나? 있지? 어떤 공시법 선생은 이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 186조 새끼다 이건다. 자식이다 이건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왜? 이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 뭐로 돼 있노?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돼 있거든. 그럼 이 조문이 없다 하면 이게 필요하나?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 이 부동산 등기법은 요 민법 186조에 뭐다? 새끼법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민법의 근거가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요 180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잖아. 다만 처분하고자 할 때는 뭐 한다? 등기해야 된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럼 봐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가령 대표적으로 법정지상권, 유치권. 맞죠? 유치권, 법정지상권. 알겠어요? 등기 가능한 권리다, 불가능한 권리다. 유치권, 등기 능력이 없다고 공부하잖아. 공시법 공부할 때.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물권이거든. 187조에 따라서 성립되는 물권이거든. 알겠습니까? 그게 이 연계가 다 돼 있다, 하다 보면은. 알았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지정요건 점검합시다. 133페이지 지정요건.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 영이 정하는 요건이에요. 그럼 일단 부가통신사업자부터 돼야 한다, 안 된다? 돼야 된다. 근데 그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을 수 있다. 개인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1번부터 4번까지 요건을 갖추어라라는 건데 1번을 숫자 위주로 정확하게 외워두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윗줄에 보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 겸업제한을 받기 때문에. 거래정보망 사업을 겸업으로 못 하잖아. 그랬죠. 아무리 지정요건 갖춰도 지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 소리. 그럼 양갈로 3번 지정신청 서류 가는 거는 알았어요. 이제 참고해서 보면 되는데 2번이 중요해요. 2번.
아니, 가입이용 신청서 및 그 다음에 뭐고,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정사본도 첨부해라? 등록정사본도. 옛날 법에서는 인감증명서라고 돼 있었는데 개정하는 과정에서 등록정사본으로 바뀌었어요. 알겠어요? 이 등록정사본은 왜 내느냐? 가입이용 신청서가 500장 이상이 되는 바람에 진위 여부를 일일이 다 확인한다 뭐한다? 뭐하니까 진위 여부의 입증 용도로 무슨 정사본을 내라? 등록정사본을 내라 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양갈로 4번으로 가면은 지정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뭘 교부해라? 지정서 교부해라.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인데, 그래서요. 135페이지에 지정대장이 있는데 지정대장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이런 걸 적어 넣으라 하는데 지압부라 안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지정서 교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고 3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뭘 정해가 운영규정을 제정해가 장관한테 승인받아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승인받아라. 그러세요. 그런데 운영규정에는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정해라 하는데 안 외워도 된다. 지압하면 되고 4번이 이제 별표가 돼야 되고 5번도 별표가 돼야 돼요.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5번은 누구의 의무? 가입 이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이 그림 봐봐. 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사업자잖아. 사업자. 그리고 이걸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 개업공인중개사잖아. 운영하는 주체인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의무.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다? 준수해야 될 의무. 이걸 말라고 만들어놨느냐? 왜 만들어놨느냐? 이게 시장인데 시장 정보가 왜곡되도록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왜곡되면 안 되도록 방지할 책임은 요 사람한테도 있지만은 누구한테도 있다. 요 사람한테도 안 있겠느냐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은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요런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라고 공개 의뢰하는 것만 공개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가입 이용료 받아먹을 아닙니까? 가입 이용료 받아먹는데 차별적으로 공개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거 읽어보면 끝이잖아.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례성의 정보의 하나여 정보를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잖아. 무슨 정보가 왜곡되면 안 되니까. 시장 정보가 왜곡되면 안 되니까. 요걸 위반한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몇 년짜리다? 1년짜리다. 그렇게 정보. 뒷페이지. 이것도 봐봐요. 그럼 가입 이용하는 요 개업공인중개사도 시장 정보 왜곡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됐냐? 공개하잖아. 공개할 때 허위의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자, 그다음 또 봐봐요. 요 공개한 물건 정보들이 있잖아. 이 물건 정보들이 만나가 공동중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어.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이 사람이 알아 몰라? 몰라. 알겠어요?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 한다 안 알려준다? 알려줘야 된다. 그대로 읽어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망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수는 아니 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누구한테 통보해줘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줘라. 저게 당연한 논리야. 이거 위반하면 무슨 사유다? 업무 정지 사유다. 이래 되는 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문장 봐. 이 규정은 중개계약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지정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말은 무슨냐? 요걸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망의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 없지만은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 된다? 돼. 의무가 없잖아. 그럼 공개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야. 알겠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할 때도 준수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현실로 가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의무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되죠? 해도 되지만은 잘 안 해. 왜? 공개를 한다는 것은 요 사람이 만약에 봐봐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가정해봐. 그래 공개 안 해도 되는데 공개한다고 치봐. 하면은 뭐다? 누가 아노 그 사실을? 누가 아노? 요 사람들이 알잖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중개권한의 독점성이 있나 없나? 없잖아. 없는데 그걸 공개해버리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똥파리 날려들듯이 날려들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럼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보 공개를 해도 관계는 없지만은 뭐다? 실무상으로는 정보 공개를 꺼려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꺼려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이 관행화되어 있다 보니까 거래 정보망이 활성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거래 정보망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가입 이용을 많이 하고 정보 공개를 많이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일반 중개계약을 다반사로 행하다 보니까 정보 공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거든. 그 정보망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지문 옛날에 나왔던 시험 지문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OX. 전속중개계약과 거래 정보망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속중개계약이 활성화되면은 정보 공개도 뭐 당연히 활성화되는 거고 의무사항이니까. 아마 거래 정보망도 뭐 활성화되는 거 그런 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알겠어요. 137페이지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다 나옵니다. 알겠어요. 다음 주에 또 어려운 주제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때 또 결석해가 또 그 부분을 또 몰라. 알겠어요. 다음 주를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이해를 할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외우는 식으로 쭉 간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정도 가면 공인중개사 법령 다 끝나요. 그럼 실거래가 신고 들어가고 또 실무도 좀 해야 됩니다. 5번 6월 내는. 알겠어요. 자, 마칩니다.